이번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왜 사랑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열망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불안감, 소외감, 고통들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생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갖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은 바로 상대방 또는 이제 타자들, 뭐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뭐 직장 동료든지 여러 형태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을 때,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산업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지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이 굉장히 엷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간적인 접속, 뭐 로그인하고 로그인 아웃하는, 로그인과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너무 이제 그 인스턴트식의 관계들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지만 뭐 가족이 24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동반 가족을 꾸민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과 많이 그 교류하는가. 지금 이제 연인이라고 하지만 커피숍에 가가지고 둘 다 핸드폰 켜놓고 동간적으로는 같은 곳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나 또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스타일들, 또 공유하고 있는 뭐 SNS, 이게 정말 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진정한 의미의 관계인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접속,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취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관계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형태의 그 존재감, 또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랑에 충분한 그런 데 조건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그 배고픔,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배고픔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것들이 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고통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봤던 그 김승희 시인의 4분의 1에 나와 4분의 3의 당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 4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다른 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4분의 3을 이루고 있는 타자들의 사랑, 타자들의 인정, 또 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기회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너무 많은 책들과 이제 논의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 연애 지침서, 그리고 연애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밀당의 전략들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주인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뭐 특별한 존재로 보일 수 있도록 또 뭐 먼저 말을 걸지 말고, 뭐 이런 어떤 연애 기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논의들의 뭐 70,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연애 지침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또 사랑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매우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밀당 관계, 그 남녀 간의 이런 그 관계들을 단순하게 그 연애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피상적인 그런 관심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사랑학 수업,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들을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처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인간은 그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이런 어떤 투쟁, 인정 투쟁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밀당 게임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서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랑의 힘을 통해서만이 스스로 어떤 고통들을 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타인과의 어떤 더불어 삶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대에 또 사랑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혁명 또는 이제 성정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하나인 이 성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곡되거나 억압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인간을 성적 욕망의 주체 또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성적 욕망과는 다른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적 욕망이나 섹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자, 이게 이제 사랑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하고 성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나 이런 어떤 그 남녀의 어떤 관계들이 뭐 사랑을 이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스펙트럼이, 요즘에 계속해서 뭐 그 욕망에 대한 어떤 금지나 제한들이 이제 풀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성적으로 문란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더 추앙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과거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이 성적 욕망들의 제한들이 이제 풀려 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가, 질적으로 많이 고양이 되었는가, 또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볼 때,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허용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행복해지고, 얼마만큼 많이 진보하고,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정말 그 인정 투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역으로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해방, 뭐 성정치, 뭐 이제 그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계급적인 뭐 투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 욕망만 가지고는, 성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사랑에 대한 밑그림들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분석가나 인성 심리학자들은 이 왜곡된 그런 어떤 성적 욕망들을 이제 치유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문제는 이 성혁명이나 성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과거의 퇴행적 기획, 과거의 퇴행적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건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이 없음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함 때문에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어떤 성적인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생각이 이제 생물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 또 이제 사랑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인간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이제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의 번식 또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이제 측면에서 사랑을 우리가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호르몬 또 신경화학 물질에 불과한가라고 이제 다시 되물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랑적인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생화학적인 그런 어떤 반응들이, 생물학적인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로만 가지고 이 사랑의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과연 다 설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이제 던질 수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묘약까지 제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옥시토신, 뭐 엔도르핀, 뭐 이런 것들을 다 섞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사랑을 꿈꾸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로스의 화살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흥분감, 행복감, 뭐 어떤 그 성취감들을 이제 맛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 흥분제일 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생물학적인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나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사랑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 우리의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흥분시키거나 또는 이제 왜곡된 형태의 이제 성적인 것들을 치유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제 문제들이 항상 생기는 것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쾌락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쾌락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의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총체적 이해, 사랑에 대한 어떤 본질적 이해를 갖지 못한다라면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서, 그 섹스 파트너로서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숭고한 측면들을 간과하거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 때, 단순하게 인간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서의 성적 욕망의 충족 또는 이제 어떤 종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로서 이 사랑의 개념이 많이 그 차원이 낮아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르몬도 아니고 신경화학 물질의 반응도 아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본질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인정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의 어떤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숭고한 측면, 형이상학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적 욕망이다. 어떻게 하면 이제 성적 욕망을 더 많이 발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그것들을 뭐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옹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라면 사랑을 굉장히, 사랑의 의미나 사랑의 어떤 그 차원들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일부분이지 그게 사랑의 전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호르몬이라든지 신경화학 물질 어떤 생체적인 그런 반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모차르트 소나타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예술적인 감흥, 예술적인 음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뭐 소나타를 듣지 않고 그냥 그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알약을 먹고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생체적인 반응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모차르트 소나타를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과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신경 흥분제로서의 알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느낌은 동일하죠.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경화학적인 변화들은 똑같지만 그게 과연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성적 흥분이라든지 성적 호르몬 또는 이제 성적인 어떤 화학 반응으로만 우리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모차르트 소나타를 직접 듣는 거, 그걸 직접 연주하는 어떤 그런 기분이나 흥분이나 그런 어떤 즐거움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하나의 이제 알약을 먹는 거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골치가 아프거나 범죄 심리와 관련이 돼 있거나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형태의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이 소마라고 하는 그런 약을 먹게 되면 그런 흥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런 어떤 걱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조작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어떤 욕망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강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멋진 신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지금 뭐 현대 과학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거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어떤 원리,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또 인간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 소마처럼 또 호르몬이나 신경화학 물질의 반응만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사회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절대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뭐 낭만적인 사랑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도 뭐 자본주의, 개인주의, 뭐 자유, 결혼 제도, 젠더와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확립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사랑과 관련해서 남녀 관계가 여전히 이제 불평등하고, 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상품의 어떤 판매로 전락되고 있고, 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이제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의 이제 이 주장이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뭐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인간들이 이 사랑을 나눌 때, 또 사랑의 관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100%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리스 말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미조 또는 이제 가메오라고 하는 이제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 간의 그 성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제3자의 간섭 없이 둘이 그 독립적으로 이런 어떤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인화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결혼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틴어에서 이제 그 마트리모니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마테르라고 하는 어머니와 모니움이라고 하는 이제 의무, 어머니 의무, 이건 출산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단지 출산, 종의 번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서양 중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문화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제도로 또 문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고찰들을 통해서 삶이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문화나 제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갖게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 없는 사랑,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사랑, 문화로서의 사랑 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바로 이제 그 사회과학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태도 내지 그 하나의 제도나 문화의 산물로서의 그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고 또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힘든 길이면서도 또 마지막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요소들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 제도로서의 어떤 결점들, 또 뭐 장점, 단점들 뭐 다 있겠지만 사회학자들 역시 인간을 하나의 그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사랑이 옳은가 이런 것들만 이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랑만이 이제 제도적으로 승인되고 관습적으로 용인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지향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지향점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결혼한다고 할 때,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 뭐 재산이나 학력, 유모 이런 것들을 보고 있죠. 뭐 결혼 정보회사, 뭐 여러분들 연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남편이나 또 아내 될 사람이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췄는가 뭐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따지게 되죠.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잘 맞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되고, 지금 뭐 거의 이혼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 또 별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하면 이런 어떤 그 사랑에서 실패하는 제도로서의 사랑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서의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니죠. 또 이혼하고 뭐 그 안에 어떤 가족들의 갈등이라든지 뭐 우리가 재산, 학력, 유무 이런 것도 따지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사랑에 대한 본질, 타자와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제도화될 수 없고 문화화될 수 없지만 그 안에 우리 어떤 마음 속에 콩닥콩닥 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본질, 아까 얘기했던 그 인정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속에서 나와 타자의 연합,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외적인 형태의 재산, 학력, 외모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갈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의 제도, 문화적인 어떤 관습만 가지고는 사랑을 설명하기가 불충분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 같은 거는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시대상,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문화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정말 고민하고 그런 인정투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에 대한 정말 그 미매한 운동, 미매한 어떤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철학
또는 이제 문학이라든지 인문학을 통해서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 규범화시킬 수 없는 뭐 도장으로 꽝꽝꽝 찍거나 아니면 딱 그 뭔가 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정이고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의 단계에 이르는 어떤 과정, 이 과정으로서의 어떤 행위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하지 그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이고 우리 어떤 99.9%는 계속해서 울음이고 고통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0.1%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고유한 체험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사회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또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제 사랑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답, 획일적인 답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이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겠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제 그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직소 퍼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밑그림이 있죠. 밑그림 이제 대충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어떤 사랑의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밑그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상상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그런 그림으로 정말 우리의 퍼즐이 맞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직소 퍼즐은 뭐 500개,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되지만 또 이 사랑의 직소 퍼즐은 몇 개인지도 잘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춰가면서 사람들과 이제 튜닝하는, 조절하는 우리는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을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맞춰가는 그러면서 어렴풋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사랑이 절대적이고 숭고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숭고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출발점이자 또 종착점이자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성적인 또는 우리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에서 숭고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성적인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뭐 굉장히 기괴한 뭐 암석이라든지 뭐 자연적인 광경이라든지 굉장히 디스거스팅한 뭐 이런 것들 다 숭고 속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짜릿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직소 퍼즐 이제 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혼자 이제 직소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뭐 지금도 이제 만나왔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4분의 1이 4분의 3으로 4분의 1이 4분의 3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4분의 4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완전한 자아, 아름다운 자아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제 루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이라고 알 수 있는 이제 이 사랑이 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번 학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별히 이제 그 예술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좀 음미해 보면서 항상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길이 있고 그 길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 여러분들이 짜 맞춰 나가야 될 4분의 3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한 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